박재삼 시인의 흥부부상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박재삼 시인은 일단은 이 사람은 일단 뭘로 가는 거냐? 한으로 가요. 한. 이 박재삼 시인은요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면목동 그 월세방에서 이 위궤양으로 사망을 합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시를 쓰는데 시만 쓰고 사는 거죠. 근데 시를 되게 잘 썼어요. 예, 되게 잘 썼는데도 불구하고 안 팔린 거지. 조금 어렵긴 해요, 솔직히. 그래서 이 양반은 뭐냐면 한이라고 하는 것을 주로 형상화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한이 이게 이 사람한테 그냥 한이 아니라 원래 슬픔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슬픔이라는 게 있는데 슬픔은 뭐냐면 뭐뭐 때문에 슬퍼요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슬픔이 이 어떤 뭐냐면 단순한 감정이라고 놓고 본다면 이 한은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떤 그 심리의 한 부분이 돼버린 거예요. 정서. 그러니까 결국 뭐냐 어떤 이유가 있어서 생기는 게 감정이라고 놓고 본다면 이 정서라고 부르는 거는 이미 내 심리나 내 성격에 이미 내재되어 있어. 그러니까 톡 하면은 금방 슬퍼할 만한 성격을 지니는 게 한이 되는 거죠. 우리 민족이 하나의 정서를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지삼은 일단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요. 그리고 이제 한평생 가난하게 시를 쓰며 살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접했던, 관심을 가졌던 것도 여기 이 작품처럼 이제 흥분에처럼 힘들게 살아온 사람들의 삶을 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냐면, 이 한이 응어리라고 하죠, 응어리. 응어리가 이 가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걸 시로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박지삼 시에서는 늘상 뭐냐면 슬픔, 한, 그 다음에 이제 이 한을 이 공유하는 공유. 이 한은 공유가 가능해요. 공유가 가능해서 결국 이 한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 진실된 인간관계다. 오케이? 예.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를 자주 사용을 합니다. 이게 박재삼 시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나도 슬퍼, 너도 슬퍼, 너 뭐 때문에 슬퍼? 나 버림받았어. 나도 버림받았어. 그래, 우리 그럼 같이 슬퍼하자. 뭐 이런 내용들을 지니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박재삼 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박재삼 시는 한, 가난, 슬픔, 뭐 이런 것들이 시에서 빈번하게 등장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요. 흥부부부상 나오죠? 자, 그럼 이거 딱 보는 순간 우리가 뭘 판단할 수 있는 거냐면 이 흥부가 나오잖아요. 결국 뭐냐면 이건 고전 차용이죠. 이게 설화가 됐던 소설이 됐던 간에 고전을 차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두시고요. 이 흥부 부부의 이미지를 보시면 돼요. 물론 원본에서는 흥부는 지형한테는 끔찍이도 잘해요.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도. 근데 자기 아내한테는 이렇게 권위적 가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 흥부 부부라는 게 고전을 차용한 현대문학, 고전 차용의 현대문학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요. 원본을 그대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고전을 차용하는 현대문학은 어떤 기법을 쓰냐면 패러디라는 기법을 씁니다. 패러디는 뭐냐면 그 원래 있던 원전이 있죠. 원본을 인용을 하되 다른 주제, 다른 의미로 인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때 이 흥부 부부의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이 흥부 부부의 이미지가 단지 그 뭐야 막강한 출산율을 자랑하고 맞아, 애 엄청 낳잖아. 그리고 그 제비를 치료하는 어떤 수의학계의 새로운 지평을 연 뭐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어떤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를 지니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집중을 해서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어요. 엄밀한 의미에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이 흥부 부부의 이미지는 결국 뭐냐면 조강지처라고 하죠. 고생을 같이 한 아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결국 뭐냐면은 서로 함께 결국 뭐야 동고동락이란 말이 나와요. 이게 애들이 동고동락이라고 하는데 무식한 거야. 동고동락이라고 해요. 동고동락. 동고동락이란 말이 뭐냐? 함께 고생도 하고 함께 즐거움을 갖는 이 동고동락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죠. 이 동고동락에서 진실한 사랑이 있다는 게 이 시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았죠? 자,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흥부부가 박덩이를 사이하고 가르기 전에 건넨 웃음살을 헤아려보라. 여기서 중요한 건 웃음살을 헤아려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전이에요. 전 동그라미 졸라쳐. 이 전. 그러니까는 우리는 가른 다음에 원래는 뭐야 배고파가지고 이 박속 긁어먹으려고 박을 타는 거잖아. 그죠? 예.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 이거 착각하면 웃음살이야. 여기 나오는 이 웃음살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쵸? 이 웃음살이라는 게 막상 타봤더니 거기에 돈도 들었고 금도 들었고 그래서 웃었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no. 여기서의 웃음살은요. 가르기 전의 웃음살이야. 가른 후의 웃음살이 아니야. 가른 후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 두시기 바래요.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가르기 전의 웃음살은 뭐냐면 아직도 굶주린 상태 속에서의 웃음이야. 맞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야? 힘든 상황 속에서의 웃음이야. 요걸 판단하셔야 돼요. 힘든 상황 속 웃음이니까 결국 뭐야? 웃음인데 힘든 걸 숨기느라고 웃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상황 속 웃음이니까 결국 뭐냐면 부부가 서로 마주보고 있을 거 아니야. 박을 타기 위해서 마주보고 있을 때 결국 맞은편 상대에 대해 내가 여기서 힘들어. 배고파. 더 이상 톱질할 힘도 없어. 이러면 상대방도 힘이 빠지니까 나라도 웃어야지라고 하는 것이 서로 웃게 된 거야. 그러니까 결국 상대에 대한 배려가 서로 통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웃음살은요. 진실한 사랑이고요.
그리고 이게 바로 이제 이 시에서 중요시 여기는 정신적 가치입니다. 정신적 가치는 바로 뭐냐면 상대를 배려해주는 진실한 사랑. 이게 바로 정신적 가치의 실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이렇게 보시고요. 금이 문제리, 황금벼 이삭이 문제리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 나오는 이 금과 황금벼 이삭 있잖아요. 요거. 얘는 뭐냐면 물질적 가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리라는 말이 나오죠. 뭐 문제리 이런 말 나오고 문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요건 뭐냐면 중요하냐 이런 뜻이죠. 그럼 결국 뭐야?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 가치는 중요하지 않다. 웃음의 물살이 반짝이며 정갈하던 깨끗하던 그러니까 결국 뭐냐? 순수하게 오직 뭐야 아니라 순수하게 오직 상대방에 대한 애정과 배려로만 가득 차 있는 그것이 확실히 중요한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당연히 뭐냐면 여기서는 보여주고 있는 이 웃음살과 금과 황금벼 이삭은 대립적 관계입니다. 하나는 정신적 가치를 보이고 있고요. 하나는 물질적 가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맞죠? 예, 요걸 우리가 이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없는 떡방아 소리도 있는 듯이 드러내고 자, 이게 나오죠? 없는 떡방아 소리도 있는 듯이 드러내고 없는 떡방아 소리도 있는 듯이 드러내고 이게 뭐냐면 사실은 뭐야? 캡들 없어. 뭔 소리는 거냐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떡방아 소리를 낸다는 얘기야. 있는 듯이 드러내고라는 말이 나오죠. 이런 태도가 나오는데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처럼 즐거워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이제 뭐냐면 낙천적, 현실에 대한 낙천적 태도에 해당이 되고요. 뭐 박하면 조금이라도 먹을 게 나오겠지 뭐 그 정도면 충분하지 뭐 다이어트 셉 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안분지족에 해당이 되고요. 그렇죠? 이렇게 자 손발 다른 처지끼리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손발 다른 고생을 함께한 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쵸? 흥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아내는 조강지처가 됩니다. 좁쌀과 이 잡곡만 겨우겨우 먹으면서 끼니를 이어왔던 힘든 시절에 함께했던 아내를 조강지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조강지처와 동병상련의 사이 놓이면서 같이 웃어 비추던 거울면들아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거울면들아 하고 나와요. 거울이란 말이 뭐냐면 결국 뭐야? 자기 얼굴을 보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뭐냐? 이 흥부와 이 아내가, 즉 이 부부가 서로 결국 뭐가 되면 동질성, 같다는 얘기예요. 동질성을 지닌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면 결국 뭐냐면 어떤 굶주림과 가난과 그 다음에 고생도 같이 겪었고, 맞잖아요. 근데 뭐냐면 서로를 결국 뭐냐면 경험의 동질성이 생기는 겁니다. 둘 사이에 경험의 동질성도 생기니까 거울이 되는 것이고요. 서로 마주볼 때 서로를 위해서 뭐예요? 내가 힘들면 안 되니까 웃어주는 거죠. 맞습니까? 결국 뭐야? 서로를 위한 어떤 사랑이 나오죠? 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정신적 가치의 동질성도 함께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거울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마지막 년을 보면 뭐라고 나왔냐? 웃다가 서로 불쌍해 서로 구슬을 나누었으리. 이때 구슬은 눈물이에요, 눈물. 눈물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때 구슬은 결국 뭐냐면 상대방에 대한 연민의 눈물이 되는 거죠.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서로가 불쌍해 보이는 거야. 예, 그러다 잠시 사랑인 거예요. 그러다 금방 절로 이 면이 얼굴이에요. 그렇죠. 거울면이니까 서로의 얼굴에 온 구슬, 눈물까지 서로 부끄리며 이런 말이 나오죠. 이 부끄리면은 상대에게 미안한 거예요. 왜 미안한 거냐면 내가 이렇게 또 눈물을 흘리면 상대방의 마음이 약해질 거 아니야. 괜히 슬퍼질 거 아니야. 괜히 울었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리며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구슬에서 뭐예요? 눈물에서 부끄리고 그 다음에 뭐야? 먼 물살이 가다가 소스라쳐 반짝이듯 소스라치면 깜짝 이렇게 갑자기 이런 얘기예요. 소스라쳐 반짝이듯 이런 말이 나와요. 그쵸? 그래서 자 이거는 결국 뭐가 되냐면 결국은 이 미안한 감정 때문에 이러면 안 되지. 맞잖아. 그쵸?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저 사람이 보고 있는데 이렇게 나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되지. 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야? 본 웃음 물살을 지었다고 봐라. 이 본 웃음 물살이 결국 뭐가 되면 다시 뭐야? 상대방이 용기를 얻을 수 있게끔 만드는 1년에서 얘기했던 그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 깊은 웃음을 지었다고 생각해봐라.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진정한 정신적 가치고 그러한 정신적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 시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시는 별로 어렵잖아요. 해석만 하면 시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정리를 하면 이게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때의 웃음은 결국 뭐라고요? 박을 가르기 전이야. 박이 갈라져서 금은보화가 나오기 전이에요. 얘가 그쵸? 갈라지기 전 웃음이라는 사실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물질적 가치에 대한 것이 아니라 결국 박이 갈라지기 전 웃음이에요.
결국은 이 전 웃음이란 말은 결국 뭐가 된 거냐? 힘든 상황 속에서의 웃음이에요. 그쵸? 힘든 상황 속에서의 웃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좀 너저분하게 쓸게요. 자, 이 글은 처음에 어떻게 3년을 요약하게 되면 결국 뭐냐면 서로 연민이야. 상대방이 서로 불쌍해. 내가 힘들어서 우는 게 아니라 서로 불쌍해서 눈물을 흘려요. 그쵸, 맞습니까? 그쵸? 그러다가 결국 뭐가 되냐면, 내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 안 되는 거죠. 서로 불쌍해 흘려놓고선 결국 뭐냐, 그 눈물 자체에 미안해 하는 거죠. 미안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상대를 배려하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뭐예요? 나 중심이 아니라 아내 중심, 남편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를 배려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눈물이죠. 눈물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웃음이죠. 미안합니다. 이 눈물이 됐던 지저분합니다. 예, 지우겠습니다. 상대를 배려한 웃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눈물로 얘기되고 있는 구술과 웃음이 본 웃음이 됐든 그냥 웃음이 됐든 웃음이 바로 뭐냐면 진실한 사랑이 되는 것이고요. 잘못 눌렀어요. 진실한 사랑이 되는 것이고 이게 곧 이 사람이 예찬에 맞지 않는 정신적 가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결국 뭐냐면 정신적 가치의 예찬에 대한 정신적 가치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물질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가치가 중요하다. 현대인들아, 돈만 밝히지 마.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어요.